안녕하세요, 리틀 작사입니다. 전편에 의해서 전편 이제 여성 호르몬이 어떻고 호르몬은 어떻고 이런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전편에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편에서는 여성 호르몬의 제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프로게스테론에 도움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제, 주로 이제 에스트로겐의 구조와 유사한 천연에 들어있는 것들이 일부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과잉된 것들은 조금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이제 갱년기라든지 또는 에스트로겐 우세증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로 여성 호르몬의 제재에서 가장 많이 또 쓰였던 것은 승마 추출물입니다. 승마는 이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예로부터 약재로 많이 사용하던 약초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뭐 부인병이나 우울증, 관절 통증 이런 데도 좀 사용했다고 하고요. 1950년대 독일에서 처음 이제 약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승마 추출물 구조 보이시나요? 에스트로겐 구조랑 이렇게 보시면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수용체와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얘네들이 실제 내 몸의 에스트로겐의 작용처럼 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한 또 몸에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알파베타 수용체가 있고 이게 조직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붙는 위치도 달라서 어쨌든 에스트로겐에 부족하면 채워주기도 하고 넘치면 작용을 좀 감소시킨다, 이렇게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으니 다음 편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마 추출물의 어떤 제품 중에서 임상 결과를 사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단연 레미페민 제품입니다. 1956년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어쨌든 에서 생산을 하고 1989년에 이제 3월에 독일에서 생리지원증후군이나 또 폐경기, 월경증후군의 허가를 받습니다. 또한 2002년에 WHO에서도 갱년기 증상으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국내 이제 아주약품에서 수입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임상 논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여 건 이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승마 추출물이라고 해도 제품마다 잘 보시면 추출 방법이 다릅니다. 추출 방법에 따라 크게 이소프로파놀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이 리뷰 논문에서는 이소프로파놀 추출 승마가 효과나 안정성에서 더 베스트다 이렇게 하기도 나왔었고요. 어쨌든 제품을 어떻게 추출했느냐에 따라서는 어떤 성분이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추출 방법도 사실은 또 회사의 노하우기도 하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미페민에 대한 어떤 이제 승마 추출물 이런 거에 대한 홍조, 발한, 수면장애 이런 거에 대한 임상들은 사실 조금만 검색하시면 되게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는 건 생략하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가장 걱정하는 게 여성 호르몬의 유사체니까 유방암이 있을 때나 또는 어떤 에스트로겐의 증상들을 더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아직까지도 사실 이 승마 말고도요, 대두 추출물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레미페민 자료들의 임상 결과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휴먼 브레스트 셀, 그러니까 유방세포에서 이 승마 추출물 농도에 따른 또 어떤 에스트로겐의 바이오신테시스를 측정한 겁니다. 승마 추출물 일정한 농도에서 여성의 유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 합성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번 논문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약간 포지티브한 유방암 세포에서 승마 추출물이 에스트로겐과 타목시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유방세포의 증식을 측정하고 이제 알아본 이런 논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승마 추출물이 에스트라디올에 의해 촉진된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주고요. 또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시켜준 약 타목시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타목시펜의 효과를 증대시켜준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논문도 유방암의 어떤 재발 여부를 확인한 건데요. 레미페민이 어쨌든 유방암의 재발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 결과를 나타낸 요인입니다. 이러한 레미페민의 여러 가지 임상 자료 결과 여성 호르몬에 대한 전시적인 영향이 별로 없고 또 오히려 유방암제들의 생존율을 높여주는 것으로 볼 때 승마 추출물뿐만 아니라 결국 천연물의 여성 호르몬의 유사체들은 이와 다 비슷한 어떤 기전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최근에 보면 아마씨도 예전에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리그난이 유방암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근데 결론적으로는 유방암 업체에 이 아마씨 가루에 리그난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에스트로겐의 천연 호르몬의 유사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무조건 합성 호르몬이나 에스트로겐처럼
에스트로겐의 증진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또 결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쨌든 결과가 있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뭐 그대로 드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브레스트 캔서 같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 담당이와 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에탄올 추출법도 있다고 했잖아요. 승마 제조기에서 에탄올 추출법 있는 제품들은 이 종근당의 시미도나정, 지노큐에스정, 클라마디논정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라멘큐도 승마 추출물액인데요. 얘네들도 이제 복합 제제예요. 성마 추출액과 세인트 존스 워트, 이제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 복합 제제인데 이소프로파놀 추출액이에요. 네미페민은 추출 건조액소, 얘는 추출액을 갖고 간 거기 때문에요. 같은 용매인 이소프로파놀을 사용했어도 추출법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회라미큐도 뭐 잘 알려져 있으니까 참고해서 갱년기에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두에서 추출한 이소플라본 제제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역시 승마처럼 구조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의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제니스테인, 다이스제인, 글리시테인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들이 있는데요. 제니스테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당이랑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 당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쨌든 소장에서 흡수됐을 때는 이 당을 떨어뜨려 줘야 되거든요. 얘를 끊어주는 게 장내세균총의 또 역할입니다. 또한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다 간에서 담즙 배설을 해서 내보내거든요. 이때도 장내균총이 이 담즙 배설된 거를 재흡수되는 데 관여되기 때문에 호르몬에 있어서 어쨌든 장 환경은 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인자입니다. 이소플라본 제제들은 굉장히 많이 대두에서 추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알려져 있고요. 제품들도 보시면 많이 나와 있죠. 이 레드클로버에서도 이소플라본 제제들이 추출물 제제들이 있어요. 근데 레드클로버는 붉은 토끼풀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유럽이 원산지이기도 합니다. 약으로 사용되는 부위는 이 보고 계신 이 붉은 꽃들의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레드클로버에서 추출한 이소플라본의 성분 역시도 다이스제인이나 제니스테인들이 있고요. 포무네틴 성분들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품으로는 이 녹십자의 헤미그린 제품들도 있고요. 이소플라보노스 약 40ml 정도 이렇게 해서 하루 한두 정 정도, 그러니까 80ml 정도까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호주에서 수입 판매되는 프로멘실입니다. 이소플라보노스 약 40ml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스위스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만드는 클로미딘 플러스라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약 이소플라본 정도가 한 80ml 정도, 이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달마치꽃 종자유는 사실 잠깐 설명드리면요. 달마치꽃 종자유의 주성분은 감마리놀렌산입니다. 이 감마리놀렌산은 승마나 이소플라본처럼 어떤 호르몬의 유사체가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체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이것을 좋은 쪽으로 조절하는 게 이 감마리놀렌산의 역할이기 때문에 갱년기 시 생기는 어떤 홍조나 발열, 땀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트로겐 조절에 관련되는 제품들을 봤으니까 이제 프로게스테론에 관련된 이 제품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바로 프로락틴 억제 효과가 있는 프리페민입니다. 생리전원 증후군 제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프로락틴이 증가되면 배란을 억제하게 되겠죠. 배란이 억제하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과의 균형이 깨지기도 하는데요. 보통 프로락틴은 출산 후에 증가돼서 아이들 모유 수유를 위해서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또 모유 수유할 때 어쨌든 임신이 잘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란이 안 되게끔 이렇게 또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임기 여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프로락틴이 증가되면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생리전후 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페민은 도파민을 증가시켜서 프로락틴을 억제하고 프로게스테론의 감소를 줄여서 에스트로겐과 균형비를 맞춰주게 됩니다. 프리페민은 최소 3개월 이상 복용하셔야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 달 먹고 효과 없다고 집어던지지 마십시오. 자, 그 밖에도 외국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 크림이라고 알려진 이제 와일드암 추출물 크림도 있습니다. 1983년 그 러셀 마커 박사가 야생양 이런 데에서 추출한 다이스제인을 프로게스테론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 박사가 이제 일단 만들어낸 것이 인체 프로게스테론 크림 구조랑 거의 100% 동일하기 때문에 천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외국은 많이 팔기도 하고요. 책에도 많이 기능의학 책이나 이런 데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 제품이 사실 우리나라는 허가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논란도 자꾸 있고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능의학 하시는 병원의 의사선생님들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어쨌든 호르몬과 연관되니까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 후에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제 크림이나 허가되지 않은 것들 막 이야기를 하면 잘못하면 또 위험하다, 뭐 또 뭐하다, 괜히 막 이 구설수가 사실 올 수가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는 걸 하고요. 이게 사용 방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품들을 좀 봤는데요. 사실 이것만 먹는다고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해결이 될까요? 호르몬의 불균형은 사실 간에서 에스트로겐 대사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시상하부 내하수초에 관련된 갑상선, 부신, 성선 여러 가지 이런 호르몬 축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 역시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체내 여러 가지 염증성 신호인자가 증가되어 있고 산화적 스트레스 또 먹는 음식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시기부터 또 운동하는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 자체도 같이 조절을 해야 호르몬 균형은 근본적으로 또 잡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다면 호르몬에 관련된 어떤 것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가 아닌 큰 숲을 보고 개선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기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의 기전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혹시 상담하고 싶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달아드리니까 네이버 블로그에서 꼭 문의 주세요.